지난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전진숙, 정의로,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보통합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보육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랜만에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등의 반발로 유보통합 공청회가 무산되고 교육부가 아직 후속 공청회 일정도 못 잡은 상태여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이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유보통합이 국고 지원을 확충하는 등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자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겁니다. 유보통합 재정을 시도교육청이 전부 감당할지 아니면 국고를 투입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유보통합이 교육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최대 관심사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문제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형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바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워낙 AI 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반대가 심하니까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실제로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작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90%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학부모 역시 85%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인데요.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데 AI 교과서까지 도입되면 학교에서 대놓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종일 디지털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점점 책을 읽지 않아서 아이들의 문해력과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의 부작용은 최근 아날로그로 회귀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10년대에 학교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근 아날로그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주의집중이나 읽기 쓰기 등의 기본 학습 능력이 아날로그를 통해 가장 잘 습득된다면서 디지털화 전략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특히 스웨덴은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핀란드는 수업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이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AI 교과서 도입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뒷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고 정부도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AI 교과서가 교과서로 규정되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만 교육자료면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니까 발행사들의 반발이 큰 겁니다. AI 교과서로 크게 한몫을 챙기려던 사교육 업체로서는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런 안맥상은 애초에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발행사들의 입맛만 맞추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현장과 발행사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현재 무상교육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상대적으로 논쟁이 덜하면서 생색내기 쉬운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워낙 논쟁거리가 많아서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까 쉽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16일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창현 연구원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어린이집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가 인구 소멸, 저출생, 고령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겠다는 유아교육 개혁 정책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이나 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안 등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5세 무상교육과 같이 부모의 한심을 사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박창현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통합기관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기관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의 공공성 성향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통합기관 모델이 만들어져야 그에 맞는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할 곳이 있고 그곳의 성격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순서인 겁니다. 특히 교원 자격증은 학교급에 따라 요구되는 건데요.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통합기관 모델이 만들어지고 통합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거죠. 이런 순서를 어기고 일을 진행하니까 유보통합이 지지부진한 겁니다. 향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유보통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진짜 자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진행시켜야 할 정책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시 차분히 일의 순서를 정하고 유보통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긴 호흡으로 유보통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